자, 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근현대사 파트입니다. 자, 근현대사 파트 제일 중요한 거 뭐? 첫 번째 배웁시다. 우리가 공부할 게 오늘부터 뭐라고요? 근대. 그럼 근대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근대가 뭐죠, 소위? MODERN? 그죠? 네. 이걸 지난 뭐라 그래? 포스트 모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근대는 어떤 사회를 근대 사회라고 합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 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정치라는 파트는 정치 파트에서 근대가 되려면 어떤 체제가 성립해야 되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주의? 민주주의. 외우셔야 돼. 그럼 소희한테 질문할 거야.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표정이 왜 하필 나야? 막 이러고 태용이 오빠도 있는데 막 이런 표정. 오빠는 모를 거니까 너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야, 오빠는 옛날에 한번 했거든. 기억을 못하겠지만 한번 했을 거야. 자,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오빠. 그렇죠. 저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야, 내가. 공산주의. 자, 네가 훨씬 나았어요. 예. 공산주의는요, 경제체제로, 아니, 7급까지 하신다는 분이. 공산주의는 경제체제로 구분하는 거죠.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뭐야?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사회재산제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거잖아요. 아까 또 오빠가 또 뭐라고 사회주의라고 했는데 사회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 개개인의 가치보다 사회 전체 집단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사회주의야.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개개인의 사회재산 이런 것보다 전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사회재산을 부정하고 집단 전체를 더 중요시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민주가 뭔지 생각해봐. 국가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거잖아. 우리가 별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가끔 느끼잖아?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느끼죠. 뭐 할 때? 투표할 때 느끼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올해 공무원이 될 거잖아. 그럼 내년에 또 선거하는 거 아세요? 국회의원 선거합니다. 그때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겠지. 지금은 뭐 별로 이제 관심이 없지만 그때는 잘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정부에서 공무원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거나. 민주주의 반대말은 뭐야?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이란 얘기야? 특정 개인이나 특정 세력이 주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뭐야? 조선시대까지는 뭐야? 왕이 주인이었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군주는 군주인데 뭐라?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뭐야? 전제군주라고 말하는 거고. 현대사에서는 뭐야? 이승만이나 박정희처럼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 뭐야? 독재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전제 또는 뭐야? 독재. 외우셔야 돼. 민주의 반대는 전제 또는 독재야.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조선시대는 전제군주제잖아요. 전제군주제. 그럼 모순주의가 아닌 거야? 민주주의가 아닌 거지. 그럼 근대의 특징이 나타났다고 보기가 어렵지. 자, 경제는 무슨 주의? 자본주의. 사회는 무슨 사회? 평등사회. 사상적으로 문화를 결정짓는 건 사상이잖아. 봐봐요. 고대와 중세, 고려시대까지 우리 문화의 거의 절대적인 건 뭐였어? 불교였지. 조선은 뭐? 성리학이잖아. 그러니까 문화에서 가장 절대적인 파트는 뭐다? 사상 파트인데 이 사상 파트라는 게 근대 이전에는요. 우리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서양을 봐봐요. 다 뭐 믿었어요? 중세까지는 뭐 믿었어? 가톨릭이야, 가톨릭. 그랬다가 거기에 도전하는 형들 나타난다 그랬잖아. 이게 뭐야? 프로테스탄트. 이게 누구야? 첫 번째 형님이 루터.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칼뱅 형님. 이리 형님 나타나면서 이걸 뭐라고 해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이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선은 뭐야? 조선은 오늘 지금 무슨 학 국가였어? 성리학 국가였어. 이게 왜 중요하면 단순히 공부하는 게 성리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출세하려면 뭘 합격해야 돼? 과학 합격해야 되죠. 과학 시험에 과목이 뭐밖에 없어? 성리학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선에서 수학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출세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영어 아무리 잘해도 출세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근대 사회는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은 뭘 강조한다? 이성을 강조한다.
신의 의지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인간의 이성에 합치되는 모든 건 다 인정한다.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한다? 합리주의라고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외우셔야 돼요. 소인은 속으로 저걸 왜 외워?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라고 외워야 된다고. 왜 외워야 되냐면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는 근대사회 출발점을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역사가 길잖아요. 어디서부터 근대로 볼 것이냐 라는 주장들은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면 근대 태동할 때 한번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아직도 누구랑 싸우고 있을까요? 일본 식민사학과 싸우고 있습니다. 일본 식민사학의 핵심적인 주장이 뭐예요? 외워야 돼? 식민지 근대화론. 무슨 말이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비로소 무슨 사회로 발전시켜 주었다? 근대 사회로 발전시켜 주었다라는 논리야. 혹시 소위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면 넌 미치고가 돼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근대적인 요소는 오직 어디에만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만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해서 근대적인 요소를 우리나라에 옮겨서 심어주었다. 나무 심는 것처럼. 이건 뭐야? 근대 이식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야. 우린 절대 이걸 인정할 수 없잖아. 인정할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 개소리냐?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근대 사회로 발전을 했는데 누구의 힘으로 발전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누구랑 상관없이. 일본 니네와는 상관없이.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재적 발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이야? 외부의 간섭이 아니야. 일본이 주장하는 건 그러잖아. 일본이라는 외부에서 근대를 심어줬다, 옮겨줬다는 거잖아. 닥쳐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발전에 의한 내재적 발전에 의해서 무슨 사회로? 이미 어떤 사회로? 근대 사회로 발전하고 있었다. 내재적 발전에 의한 근대 사회로 지향을 이미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 사회로 갔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하려면 일본의 간섭 이후에 이전이어야 되겠지. 이전에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그 이전이 언제? 삼국시대 그럼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우리 역사지만 너무 심하잖아. 그럼 뭐야? 이런 요소들이 어때요? 완벽하진 않지나 싹이 나타나야 되겠죠. 자, 언제 싹이 나타납니까? 했잖아, 언제? 조선 후기에.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를 뭐라 불러? 야, 남북국가지를 뭐라고 해요? 시대 구분할 때 고대. 아, 책이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 고려를 뭐라고 해요? 중세. 조선은 뭐? 근세. 조선 후기를. 그렇지. 근데 뭐라고? 태동이라고 하죠.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야. 태동이 뭐야?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꿈틀꿈틀 움직인 걸 뭐라고 한다? 태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이야? 조선 후기가 되니까 엄마 이름은 뭐야? 조선이야. 조선이라는 엄마 뱃속에 뭐가 생긴 거야? 아기가 생긴 거야. 그 아기가 엊그저께 수정한 게 아니라 이미 자라서 막 친구들 보면 막 태동하고 막 그리고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아요? 애 낳은 친구도 있잖아, 보면. 이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가 막 발로 찬다고 막 되게 좋아하잖아. 박지성 될 거야 막 이러고 되게 좋아하잖아. 그건 적어도 한 5, 6개월 넘어가야 태동을 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야? 그 아이의 이름 뭐라고요? 태명이 근대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마는 조선이야. 조선 후기야. 엄마는 조선 후기인데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 그 아이의 태명을 뭐라고 지은 거라고? 근대라고 지은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했다? 그 아이를 쑥 출산을 했겠지. 그럼 어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뭐라고요? 근대 사회로 발전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야. 누가? 우리나라 역사학교는. 다음에 일본 놈들은 뭐라 그래? 조선이라는 엄마가 배가 불렀던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그냥 밥을 많이 먹어서 똥배가 나온 거다. 근대라는 요소는 아예 없었다. 근대는 오직 어디만 있었다? 일본에만 있었고 일본에서 근대를 조선으로 심어준 거다. 옮겨준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 후기 할 때 얘기했잖아. 그래서 어떤 모습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대적 요소를 찾아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어떤 분야는 절대 없고 정치 분야는 절대 없었지. 왜? 민주주의가 되려면 정치 참여의 폭이 넓어져야 돼? 좁아져야 돼? 넓어져야 되는데
조선기로 정치 참여 폭이 넓어지는 게 오히려 돼요. 좁아지지. 생각해봐. 그러니까 훈구에서 사림으로 권력이 바뀔 때는요. 그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왜냐하면 훈구는 소수파였고 사림은 다수파였으니까 정치 참여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정상적 분당 정치 했잖아. 그거 한 50년 하는데 그때까지는 어때요? 그나마 어때요? 좀 정치 참여 폭이 넓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서울과 지방, 경향의 연계도 좀 되고. 왜? 지방에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산림이라든가 서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앙정계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면 변질되면 어떻게 한다? 일당 전저가 됐지. 일당 전저 그 일당이 줄여서 주로 노론이었고 뭐 나중에 뭐야? 벽파로 좁혀지지. 그게 완전히 어때요? 파탄된 게 무슨 정치야? 세도 정치지. 이건 붕당이 중요하지 않잖아. 이제 가문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잘 들어. 정상적 붕당 정치는 여러 개의 붕당이 있었다면 일당 전제와 변질은 한 당파가 독주하는 거라면 세도 정치는 뭐야? 특정 집안이 독주하는 거지. 일당이 아니라 일문 독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정치 참여의 폭이 넓어지는 거야? 좁아지는 거야? 좁아지는 거니까 절대 이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근데 경제 파트에서 어때? 그런 요소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기억 안 나요? 자, 일단 이항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광작이 됐고요. 광작의 결과 어떻게 한다고요? 소수의 분홍과 경영형 분홍이 일단 나타났고 다수의 뭐야? 임노동자. 이게 나타나기도 했고 또 하나 이걸 통해 가지고 서민 지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무슨 분화가 나타나면서 계층 분화라는 게 나타나면서 양반 중에도 몰락해서 잔반이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농민 중에도 어때요? 분홍으로 성장해서 양반으로 신분상사 이런 사람들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너져가는 거잖아. 자본주의 요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업에서 뭐야? 상업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대자본을 투자해가지고 특정 물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떼돈 버는 뭐야? 도고라는 애들이 나타났지. 이게 어떤 시장? 이게 자본주의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수공업에서 무슨 제? 선대제. 이런 것도 어때요? 자본주의 요소가 나타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분 구조는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죠. 지금 양반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크게 변한 거지. 조선후기가 되면 특권 신분이 아니잖아요. 양반이. 그 다음에 사상도 이제 새로운 평등사상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 그죠? 기존의 성리학에 이제 반발하면서 이제 양미학 같은 것도 나타나고 또 뭐야? 실학이라든가 또 뭐야? 동학이라든가 또 뭐라고요? 서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때요? 점점 나타나면서 나머지 세 분야에서는 어때요?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야?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일본의 무슨 사학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식민사학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식민사학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선 후기 우리 내부에서 이미 근대 요소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완벽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 못해? 태동이라는 말밖에 못하고 뭘 못해? 전개라고 못하지. 자, 봐봐요. 고대 사회는 그냥 태동 있어요? 없잖아. 그냥 전개지. 중세사회 태동 없잖아. 전개잖아. 근데 어때요? 오직 근대만 뭐가 있는 거야? 태동도 있고 뭐야? 전개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왠지 알겠죠?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건 일본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근대사회 출발점은 뭐로 보아야 하느냐? 어디로 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쭉 역사학자들마다 주장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다 나타나야 근대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시작되면 근대로 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완벽해지려면 언제가 돼야 돼? 이게 완벽해지는 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처음 하는 건요. 1948년 50총선거야. 그때 우리가 드디어 처음으로 무슨 뭘 가지는 거야. 투표권 가지면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완벽한 건 그건데요. 그 이전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왕권을 어느 정도 뭐하고? 제한하고. 왕권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 민주주의 정치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제잖아. 그런데 영국과 일본도 민주주의는 맞잖아. 그 뭐 그래? 입헌군주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입헌군주제가 뭐야? 공화제가 아닌데 입헌군주제가 어느 정도 나타나도 민주주의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네. 왜냐하면 임금의 권한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뭐야? 임금도 헌법을 지켜야 되고 헌법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입헌군주제 이딴 거 해보자라고 했던 게 있을까 없을까? 있지. 뭐가 있어? 자, 내가 한번 읊어볼게. 맞춰봐.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던 최초의 정치개혁운동.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던 최초의 정치개혁운동. 힌트를 더 줘야 돼? 급진개혁파가 하려고 했어. 갑신정변. 갑신정변이 왜 중요하고 왜 시험에 잘 나오겠어?
최초로 무슨 국가를 만들어냈다고요? 근대 국가. 뭐 입헌 군주 제적 성격을 띤 그런 국가. 그래서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의 뭐에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대신과 참찬이 요즘 말로 고치면 뭐야? 장관 차관이야. 대신과 참찬이 의정부에 모여가지고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왕이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 왕은 뭐라고요? 권한이 엄청 약화되는. 일본의 천황이라든가 영국의 여왕처럼 그냥 우아하게 차 마시고 그냥 폰만 잡는 그런 사람으로 뒷방으로 물러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갑신정변이 중요한 거야. 자, 경제에서는 뭐 실현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처음으로 들어왔다라고 할 만한 게 어떤 사건이야? 우리가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포함됐다라는 게 어떤 사건이야?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강호도 조약이야. 사회적으로 평등사회가 된 거 언제죠? 갑오개혁이지. 신분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몇 번을 했어. 1차 갑오개혁. 무슨 처? 군국기무처. 그죠? 그리고 사상적으로 합리주의, 평등사상 이런 게 인정받아야 되는데요. 1886년에 프랑스와 국교를 맺으면서 천주교가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게 되고요. 그 무렵에 이제 개신교도 인정받게 되고요. 그리고 1894년 이것도 1차 갑오개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과거제가 폐지되거든요. 과거제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과거제가 폐지된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시험의 주요 과목이 뭐였어? 성리학이었지. 이제는 어떻게 한다? 성리학만 공부해야 출세하는 게 아니라 성리학이 어때요? n분의 1이 되는 거야. 여러 다양한 사상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성리학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합리주의가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완성된다라고 할 만한 건 언제? 갑오개혁 정도는 돼야지 어때요?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갑오개혁 때 보면 의정부와 국내부를 나눠가지고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분리한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권을 어때? 강화한다, 약화한다? 약화한다. 그리고 2차 갑오개혁 때 보면 의정부를 뭐야? 내각으로 부르게, 고쳐 부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야? 내각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갑오개혁이 되면 대충 이게 틀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거의 완성으로 보는 거고. 근데 처음에 출발은 뭘로 보는 거야? 강화도 조약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근대사 자를 때 우리 역사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어때요? 모든 게 다 나타났을 때보다는 어디서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나라도 나타나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뭐 근대 시작 이렇게 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부터 보는 거야? 1876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포함되는 사건. 그게 뭐라고요? 강화도죠. 이제 아시겠죠? 강화도 조약이 왜 중요하고 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우리 근현대사 출발점이 왜 강화도 조약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870년 강화도 조약부터 공부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근대 끄트머리가 우리가 무슨 정치까지 공부했던 거야? 전근대 끄트머리가 1863년 무슨 정치까지? 세도 정치까지 공부했잖아. 그럼 뭐가 비었어 지금? 요만큼이 지금 비어있잖아. 13년이 지금 비어있잖아. 여기 애매하죠? 어디 붙기도 애매하잖아. 세도 정치는 아니잖아 지금. 근데 근대는 또 아니지. 조심해야 돼. 왜 이걸 조심해야 되냐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근대적 개혁이었다. OX야. X라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 흥선대원군의 개혁. 개혁? 플러스. 근대? 플러스. 문학이 아니야 지금. 문학 작품 알잖아. 우리 막 감정 이런 거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문제 풀잖아. 우리 문학이야 비문학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흥선대원군은 우리나라 근대 출발점 여기로 보는 거니까 흥선대원군은 아직 그 이전이라니까. 흥선대원군이 만약에 잘 들어야 돼.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만약에 근대적이려면 이제 외워야 되는 거지. 무슨 주의를 주장했어야 돼? 민주주의. 근데 흥선대원군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야? 무슨 권을 강화하자? 왕권 강화. 흥선대원군은 자본주의 질서를 거부했잖아. 통상수교 거부했잖아. 흥선대원군이 신분제를 여전히 유지했지. 흥선대원군 어때? 합리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동학 어떻게 했어? 최재우 죽였지. 천주교 어떻게 했어? 병인 박해로 어때? 수도 없이 때려 죽였지. 합리적이 아니지.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도정치가 워낙 개판이어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그러니까 근대로 가는 개혁이야? 과거로 가는 개혁이야? 과거로 가는 개혁이라고. 언제? 흥선대원군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된 건 조선 초에 15세기 정도전, 세종 요때. 그래서 무슨권이 안정 바탕 위에서 왕권이 안정 바탕 위에서 유능한 관료들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래서 부국강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주장했던 거지 추구했던 거지 근대적 개혁이 절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때리려고 하지 말고 근대적 개혁하면 뭐가 나와야 돼? 머릿속에 이제 근대라는 단어가 딱 보이면 여러분 이제 네 개로 분리가 돼야 돼. 인수부대처럼.
너무 오랜만에 듣는 말인가? 인수분해. 수학 인수분해 하잖아. 이게 딱 네 개로 쪼개져야 된다고. 뭐, 근대라는 단어를 이제 딱 보는 순간 뭐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딱 쪼개져야 돼. 이렇게 딱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근대사에 공부할 내용은 다 이거와 관련되는 내용들만 공부하는 겁니다. 외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근대사회 특징이고, 이거 외우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몇 세기 공부한다고요? 오늘 19세기 공부한다고요. 19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건 이제 따라 그리지도 마시고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너무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다 벽에다 그리고 싶은데 오늘 대표님한테 혼날 거니까. 자, 여기 뭐야?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어.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서 가장 먼저 혁명이 크게 일어나죠. 그게 무슨 혁명이야? 산업혁명이고요. 프랑스에서는 무슨 혁명이 일어나요?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괜히 영국, 프랑스 하는 게 아니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고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이에요. 물론 영국혁명 그 전에 있긴 했지만 대표적인 시민혁명은 프랑스 혁명이니까. 둘 다 몇 세기라고요? 18세기 후반이에요. 영국의 산업혁명은 1770년대부터 보는 거고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니까 정말 고마운 나라지. 외우기 좋잖아. 1789, 789. 그래서 외우기 좋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무렵이야? 정조 무렵이야. 영조 말기 정조 무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 봐봐. 시민혁명으로 무슨 주의가 이제 자리 잡는 거야? 민주주의. 산업혁명으로 무슨 주의? 자본주의가 자리 잡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기로 얘들은 완벽한 무슨 사회로 가는 거야? 근대사회로 가는 거야. 그럼 어때요, 이제?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을 때? 근대 이전 사회에 머물러 있었는데 얘들은 가장 먼저 무슨 사회로 발전한 거야? 근대사회로 발전하는 거야. 하나 더. 자본주의라는 게 뭐야?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하는데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되지. 손으로 물건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 말이야. 공장으로,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거야. 그러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많은 원료가 필요하지. 옛날에는 어떻게 하나? 손으로 물건 만들 거니까 원료도 어때요? 동네 것만 만들어 해도 되고요. 물건을 손으로 만드니까 어때요? 많이 못 만드니까 동네에서만 팔아도 된다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대량의 원료 들어와야 되겠지. 인풋이 있어야 되고. 또 산더미시로 물건 어때요? 만들어냈으니까 아웃풋이 있으니까 갖다 팔면 뭐가 있어야 돼? 시장이 있어야 돼. 다시 원료 공급지, 판매, 시장. 자, 원료는 비싸게, 싸게. 제일 좋은 거 뭐야? 공짜로 빼앗아 오는 거. 만들어진 물건을 싸게,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어때요? 떼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 우리는 어때요? 가해자야, 피해자야. 오해하면 안 돼? 우리 피해자 입장이야. 우리 원료를 어떻게 한다? 뺏기고 쟤들이 가진 것들 비싸게 사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 저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저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항하죠. 저항하면 어떡할까요? 때리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무력을 합쳐야 되는 거고. 이런 특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애들도 경쟁하면 안 되겠지. 이 동네는 우리가 완전히 독점적으로 먹고 싶겠지. 그러려면 뭐로 만들어야 돼? 식민지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19세기는 산업혁명,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 이후에 힘센 자본주의 국가들이 힘없는 약소국가를 뭐로 만든다고요?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하는 국가활동. 이걸 네 글자로 무슨 주의라고 한다고요? 제국주의. 외우셔야 돼. 너무 중요해. 자, 제국주의의 배경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무슨 혁명이라고? 산업혁명.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의 발달이에요. 금융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의 발달. 첫 번째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상적 기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영국, 프랑스 애들이 밥 먹기 전에 뭐 하는 애들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힘없는 애들 어떻게 한다? 때리고, 죽이고, 빼앗아오고 하면 어때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 느껴야지 인간이지. 근데 걔들이 양심의 가책을 별로 안 느꼈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야. 얘들이 뭘 믿었어? 사회 진화론. 사회 진화론이 뭐야? 요거는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 원래는 뭐야? 다윈 형님은 뭐야? 진화론이지. 다윈이즘이라고 하죠. 진화론. 핵심이 뭐야? 약육강식. 약한 자가 먹는 건 당연하다. 먹는 건? 약한 자는 먹히고 강자는 먹는다. 그리고 뭐야? 우승열패. 우수한 민족은 승리하고 열등한 애들 패배한다. 적자생존.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놈만 살아남는다. 근데 이거를 정글의 법칙인 건데 이거를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 그대로 조율한 게 바로 사회진화론. 그건 뭐야? 아니 호랑이가 배고파서 토끼를 잡아먹었다. 호랑이 잔인한 놈. 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당연하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너무 당연하다라는 논리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또 하나는 뭘까요? 이것만 갖고 좀 깨림직했나 봐. 그래서 뭘 내세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한다. 그래서 제국주의는 군대로 가고 상인과 군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잖아. 근데 꼭 세트로 누가 가는 줄 알아? 신분인들이 가. 신분인들이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는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파한다. 뭐 이래가지고 뭘 만들어가? 식민지로 만들어가야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랬어. 자, 백인들이 처음 왔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땅이나 자원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었잖아. 그런데 백인들은 성경책, 십자가를 들고 있었대. 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고 보니 자기들 손에는 성경과 십자가가 들려있었고 자기들이 가진 땅과 자원은 백인들이 다 가져갔더라고요. 이래서 뭐로 만드는 거야?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해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왜 강조하냐면 그래서 제국주의는 뭐 쟁탈전을 벌여나간다고요? 식민지 쟁탈전을 이게 엄청난 이익이니까 서로 식민지 쟁탈하려고 했지. 그럼 식민지 쟁탈하면 좋은 장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금방 얘기했지. 뭐야? 값싼 원료 공급지. 그리고 값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판매 시장. 그리고 잉여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투자 시장.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왜냐면 우리나라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50년대는 원조 경제를 겨우 먹고 살았지만 60년대 경제발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우리 경제가 되게 급속히 성장했잖아요. 자본의 축적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현대라든가. 근데 어때요? 기점이 되는 게 1987년에 6월 항쟁입니다. 6월 항쟁이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됐죠. 정치적으로 민주화 된다는 얘기. 정치만 민주화 될 리가 없잖아요. 역사가 발전 어떻게 정치만 발전하고 경제 사회 문화는 여전히 중세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함께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전국에서 3,000건이 넘는 노동쟁이가 벌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뭐야? 독재 권력과 자본가들이 결탁을 했지. 그래서 뭐 한다고요? 저임금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국가 경쟁력이 커진 것도 맞지만 누가 떼돈을 번 것도 맞아. 재벌들이 떼돈 번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이 어떻게 한다?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우리 몫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막 싸우게 된다고. 그래서요. 그때 우리나라 노동조합 많아지고요. 또 뭐가 임금이 어때요? 엄청 올라갔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딱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 3조 호황일 때야. 1986년부터 88년까지 저 달러, 저 유가, 저 금리 이래가지고 3조 호황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딱 시기가 너무 잘 맞아떨어진 거야. 왜냐면 노동자들이 이제 월급이 어때요? 훨씬 많아졌지 생각해봐. 월급이 많아지니까 뭐 하기가 좋아요? 가처분 소득이 많이 생겼잖아요. 생각해봐. 돈을 쓸 수가 있잖아. 경제 성장률도 1년에 10% 이상 성장했다니까. 경제가 10% 넘게 성장하지. 노동자들 월급 많아졌으니까 어때요? 소비하기 좋아지. 그러니까 어때요? 기업이 물건을 만들면 어떡할까요? 소비가 촉진되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때요? 훨씬 어때요? 쭉 정말 고도 성장. 단군 이래 최대였다 그래. 그래서 길 가는 강아지도 뭐 10만 원짜리 물고 다니고 막 이랬다는 전설에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요, 여러분요, 공무원 인기 진짜 없었어요. 공무원 막말할게 개나 줘버려. 그리고 아무도 안 했대. 제가 잘 알죠. 제가 고무렵에 이제 살았으니까 어렸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닥쳐. 그래서 그때는 진짜 공무원 인기 없었대요. 아니 취직할 때 얼마나 많은데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을 졸업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서로 기업들이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막 추천장 같은 거 있잖아요. 쌓여 있습니다. 학과 사무실 가면 4학년들. 그래서 이거 보고 연봉 보고 스펙 보고 이렇게 얼마 근무 조건 보고 나 여기 갈래. 그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조금만 괜찮은 그 학교, 괜찮은 과 이런 데는. 물론 제가 졸업한 사학과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학과나 철학과는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경영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수출도 너무 잘 되고 하니까요. 인재들이 엄청 필요했을 때 그럴 때였다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되지. 공무원 망하는데 시장이. 내가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투자해가지고는 옛날만큼 떼돈을 못 벌잖아. 제일 큰 이유가 임금이 오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10,000배 올랐습니다. 10,000배. 10,000배 이상 올라서 10,000배. 그러니까 타임머신 혹시 생기면 땅만 좀 사주시면 저기 부안 이런 데는 전북 이런 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서울 예, 땅만 진짜 여기 요 동네도 봐봐. 우리 별로 살기 좋은 동네 아니잖아 사실 그죠? 서울이라는 것 때문에 막 그지 같은 그 원룸 하나도 이렇게 비싼 거지. 자 막말로 니네 동네 평택이나 이런 데 이런 원룸 있으면 뭐할까? 아무도 안 살아. 개집이야 개집.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지. 그런데도 어떡해 막 몇십만 원씩 받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막 오르고 하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싼 데로 옮겼지. 그게 돼요.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막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자본가는 똑같은 거야. 얘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은 돈을 투자하고 떼돈을 벌고 싶은 거지. 그래서 잉여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그래서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싼 뭐야? 식민지에 투자하고 싶은 거지.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외워야 되는 줄 알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라 뭐였다고? 피해자였어요. 우리가 일본이 식민지가 된 1910년에. 그럼 거꾸로 여러분 일본이라고 생각해봐. 조선을 왜 식민지로 만들었겠니? 다시. 일본 놈들은 겉으로는 그러지. 우리 니폰이가 니네 강국구를 근대사회로 발전시켜 주었습니다. 뭐 이렇게 우기는 거잖아. 하지만 그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고 진짜는 뭐야? 제국주의가 식민지 만든 이유 이거 세 가지잖아. 그러면 첫 번째 뭐야 돼? 원료 공급지 그리고 판매 시장 만들어야 되겠지. 자 일본이 뭐 할까? 1910년대. 원료 공급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조선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장 만들지 만들겠지. 그래서 하는 게 뭐라고? 회사령.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허락 안 해주는 거지. 조선에서 회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조선에 나는 원료는 어떻게 한다? 일본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싼 값으로 그냥 어떻게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업령, 산림령, 임업령, 과업령 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또 판매 시장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원료 공급지와 판매 시장 만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장이 없으니까 일본 물건 사서 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판매 시장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파괴하는데 가장 좋은 뭐 농업사회니까 파괴하는 방법 뭐라고요? 땅 빼앗아가면 끝나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빼앗아? 땅 빼앗아가는 게 뭐야? 토지 조사 사업이요. 그게 뭐야? 10년대 이거 하는 거지. 근데 20년대 갑자기 뭐로 바뀌어? 회사령이 폐지되거든. 허가제가 뭐로 바뀌어? 신고제로 바뀌잖아. 왜 그러냐고. 왜 그래? 일본이 갑자기 10년 만에 애들이 착해졌어? 아닐 거 아니야. 1차 대전 중에 일본이 떼돈을 번 공업화가 일어났단 말이야. 일본도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일본도 이제 뭐가 필요해진 거야? 잉여 자본의 투자 시장이 필요해진 거지. 근데 어떤 회사령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회사령을 폐지해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래야 일본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기가 유리해질 거니까. 이거 봐봐. 철저하게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서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얼마나 잘 수탈할 수 있냐. 이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소위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어마어마한 비극으로 나타나. 이게 우리 역사에 나오니까 제가 설명한 거야. 속으로 접시기가 첫 시간부터 세계사를 하고 있어. 그거 아니라고. 이게 결국은 The First World War. 제1차 세계대전.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인류는 반성합니다. 무슨 반성을 할까? 야,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라고 반성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센 놈이 약한 놈을 지배한다는 건 이건 너무 짐승적인 거 아니야. 인간이 아니지 않냐. 이건 한마디로 뭐의 논리라고 했어? 힘의 논리라고 했잖아. 그렇지 않다. 이게 아니라는 거 인류 지성이 반성해서 나온 게 뭘까요? 뭘까? 이게 민족 자결주의야. 힘이 세든 약하든 자기 민족의 장래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게 옳다는 거야. 이거는 사회진화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상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설명할까요?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받아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 3.1운동. 올해가 100주년.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100주년. 올해 3.1운동 임시정부 안 나오면 출제자들이 친일한 거예요. 근데 장담 안 되니까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뭐 어떤 직렬 시험이든지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하는 사람이거나 역사 전문가가 아닌 거야. 우리 역사학계의 흐름을 진짜 1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나오는데 그 3.1운동의 결정적 배경이 뭐야?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민족 자결주의가 사회진화론과 아주 충돌되는 사상이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옛날에 한번 했어요. 그죠? 소위는 모르겠지만 언니들이랑 우린 옛날에 한번 했어요. 예, 그래서 하면 뭐해? 또 뭐 민주주의 반대말이 뭐니? 그때도 했을 것 같은데 공산주의요 막 이러고 참 해맑게 웃고 있는 우리 태영. 예, 이뻐요. 우리 아들도 저렇게 듬직한 아들로 커야 될 텐데.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국주의 아이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나라를 뭐로 만들려고? 식민지로.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영국이 어떻게 한다고요?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났으니까 제일 먼저 식민지 만들어 오지. 이집트, 카이로부터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까지 이렇게 쫙 연결할 그 종단 정책 외우지 않는 거야. 프랑스도 알제리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횡단 정책 그딴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애들이 쫙 오는 거지. 인도는 둘이 싸워서 누가 먹었어? 형님인 영국이 먹었단 말이야. 그 영국이 인도 식민지였잖아. 그러자 프랑스는 밀려가지고 형 그럼 나는 이쪽 먹을래. 그리고 어디 밀려오는 거야. 여기 막 인도와 차이나세 인도 차이나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1884년부터 85년 사이에 여기 베트남이 딱 붙어 있잖아. 청나라하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청나라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마지막까지. 왜? 그게 베트남과 조선입니다. 왜?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지리적으로.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조공 갖다 바치는 두 나라가 바로 베트남과 조선입니다. 이 두 나라, 이 얘기를 누가 먹으러 온 거야? 프랑스가 왔지. 그럼 청나라 어떻게 해야 돼? 형 지금까지 제가 충분히 먹었으니까 I'm full now. 형 드세요.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내 밥상에 손을 대는데, 그지?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할까요?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합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야? 청프 전쟁입니다. 이걸 제가 왜 설명할까요? 다른 애들은 그냥 말로 때우죠. 내가 지금 필기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역사에서 나오니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필기하는 건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884년이 뭐 하는 해야? 갑신정변이라는 해라고. 갑신정변 이모군란, 그 2년 전에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왔잖아. 수천 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잖아. 요 무렵에 3천 명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청푸전쟁에서 당연히 청나라가 프랑스한테 밀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조선에 있는 군대 절반을 잘라서 이 전투에 투입한다고. 그러고 나니까 자신이 생긴 거지. 누가? 김옥균이가. 청나라 힘이 약해졌다. 어떻게 하자? 이번 기회에 뭐 하자? 일본 도움 받아서 한번 사고 치자. 이게 뭐라고요? 갑신정변. 그래서 요거 아셔야 되고요. 하지만 제국주의 국가들의 최종 목표는 어디겠어요? 중국이겠죠. 그죠? 그래서 중국으로 밀려오는데 중국을 처음부터 식민지를 지배하기는 어려웠어요. 왜? 중국이라는 나라 사이즈도 크지만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거든요. 세계 4대 발명품이라고 있잖아. 화약, 종이, 마침반, 인쇄술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어디서 발명된 거야? 중국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실크로드 이런 거 타고 이리로 간 거 아니야. 그리고 중국은 이때 전성기의 마지막이었다고. 강건성사라고 해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130년간 전성기인데 그 거의 마지막 무렵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쨌거나 파워가 아직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중국과 일단은 뭐 하고 싶은 거야? 간을 보는 거지. 그래서 뭐 하자? 장사하자. 이렇게 무역 애들이 장사꾼들이 먼저 왔다. 근데 중국은 알잖아요. 지, 대, 박, 물. 땅은 무지하게 넓고 안 나는 물건이 없어. 실제로 그래. 중국에 낙타도 나고 안 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역을 안 하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근데 무역은 딱 하나지. 저 오랑캐들이 우리 중화를 사모하여 형님 이거 좀 드세요 라고 뭘 갖다 바치면 조공을 갖다 바치면 뭐 그렇 정 그렇다면 뭐 형이 받아주마 대신 이런 것도 한번 먹어봐 이러고 내려주는 회사품 내려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영국하고도 조공무역을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여기 남쪽에 광저우라는 동네가 있어. 여기 요 한 군데만 딱 여는 거야. 광저우 한 군데만. 그것도 특허상인 공행이라는 13사람의 특허상인만 딱 무역을 할 수 있게. 이것도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야.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 기간도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 뭐 갖다 팔았어요? 면제품, 모직물 갖다 팔았겠지. 근데 팔려 안 팔려? 안 팔린다 그랬지. 왜? 면제품, 중국도 면제품 있지. 우리가 목화를 어디서 수입했어? 원나라에서, 중국에서 원나라에서 복민왕 때 무릭점 오빠 가져온 거 아니야. 중국 면제품 빵빵합니다. 하지만 모직물, 양털로 모직물 이런 건 좀 고급스러우니까 괜찮지 않나요? 여기는요 더워요. 가장 추운 달 평균 기온이 17도야. 아침 기온이 17도면 저 같은 부실한 사람들도 반팔 입고 다녀. 근데 이거 뭐 하라고요? 여기다 뭐 한다고요? 따뜻한 폴라티 뭐 이거 파는 거. 더워 죽겠는데. 미쳤어. 이건 앙드레 김 선생님한테 까만 옷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지네 갔다 온 물건은 안 팔리고 계속 참고 쌓이고 있어. 올겨울에 롱패딩 쌓이듯이. 알죠? 롱패딩 올겨울에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면 되게 싸게 살 수 있어요. 좀만 더 지나봐야 이제 땡철이 막 나올 겁니다. 이제 뭐 겨울, 올겨울처럼 따뜻한 겨울, 오늘 아침에 잠깐 추웠지만 별로 어때요? 버틸만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니지. 작년에 진짜 추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까먹어서 그렇지. 작년에 정말 추웠거든요. 내가 올겨울에 롱패딩 안 샀잖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하나 사야지. 내년에도 겨울에 올 거니까. 뭔 개소리야. 다시. 안 팔리고 모의 수입은 급증한다. 차, 비단, 도자기 수입은 급증합니다. 특히 차가 엄청나게. 그래서 얘네들이 식민지 개척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신학로 개척하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 식민지 개척 많이 했잖아. 여기서 뭐 엄청나게 뭘 많이 가져왔어. 은 이런 거 많이 가져왔다고. 근데 그 은이 어떻게 한다고요? 차와 비단, 도자기 사느라고 중국에 다 가는 거야. 이걸 이제 은의 무덤이라고 세계사적으로 표현하는데 은의 블랙홀이니까 제국주의가 돼. 짜증나지. 무슨 짓을 한다고요? 식민지 인도에다가 모재배서, 아편재배서 이걸 팔아쳐먹는.
정말 나쁜 놈들이지. 그리고 어떻게 한다? 중국이 어떻게 한다? 임칙서라는 관리 보내가지고 이거 다 빼앗아 불질러 버리거든요. 불지르는 건 아니고요. 소각을 합니다. 큰 도크를 만들고 여기 바닷물하고 이렇게 아편을 집어넣고 이걸 뭐 화학적으로 이제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1997년 작품 아편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 재미없습니다. 비추. 다큐 보는 줄. 근데 저는 봤죠. 할 수 없이 직업병으로 할 수 없이 봐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봤는데 정말 재미없었어요. 어쨌거나 그 장면 하나는 볼만하더라고. 그 아편을 이렇게 완전히 못 쓰게 만드는 장면 그런 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책으로 보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는 좀 필요한데 배우들 연기도 못해, 스토리도 엉성해, 재미없어. 보지 마. 다시. 그건 나 같은 사람이 보는 걸로 충분해. 내가 할게 그냥.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걸 구실로 뭐 한다고요? 쳐들어오는 거지. 뭘 보호하라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라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라니까. 어떻게 마약 팔아쳐먹겠다고, 아편 팔아먹겠다고. 이걸 좀. 영국이 보낸 베이름도 골 때려. 네메시스. 뭐야? 신의 복수. 이런 뜻이야. 베이름이. 미친 거 아니야? 신이 그렇게 한가요? 약쟁이들을 위해서 복수를 해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하지만 산업혁명 이전의 군대와 청나라, 산업혁명 이후의 군대는 상대가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국 군대는 한 대도 안 맞고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황제가 살고 있는 베이징까지 털리면 너무 개망신이니까 여기에서 항복해버린 게 뭐라고요? 1842년에 뭐라고요? 난징조약.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합니까?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부터 홍콩까지 5개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질서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외워야 돼. 뭘 외우느냐? 이거는 난징조약을 외우는 게 아니라 중국이 개항을 한 거야, 당한 거야? 개항 당한 거지. 개항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 힘이 없으니까 당했겠지. 무슨 생각할까? 우리도 힘을 기르자. 근데 중국은 머릿속에 무슨 사상이 가득 차 있는 아이들이야? 중화 사상이 가득 차 있는 아이들이니까 딱 하나입니다. 서양에 뭐만 받아들이면 된다? 무기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양무운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양무운동의 정신은 중국의 몸, 정신은 지키고 서양의 쓸만한 것만 받아들이자니 뭐야? 이게 중체서양이에요. 이게 1862년부터 1895년까지 한 30년을 한다고. 이게 왜 이거 세계사 아닌가요? 우리가 무슨 동아시아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중요할까요? 제가 설명해드리면 딱 하나입니다. 요걸 설명하려고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개항을 하겠지 좀 이따가. 당하지. 또 뭐 해야 돼? 근대화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운동 어떻게 한다? 중국 스타일이 있고 뭐야? 일본 스타일이 있거든. 요건 중국 스타일. 우리나라 무슨 계합파 이게? 온건 계합파. 봐봐. 이건 빨리 가자는 게 아니지. 천천히 가자는 거지. 생각해봐. 왜? 정신은 빼고 뭐만 받아들이자. 기술만 받아들이자. 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동네는 좀 달랐지. 여기 누구한테 깨져? 미국한테 깨집니다. 미국 역사 아시겠지만 여기 동부 13개 주로 출발하는 거야. 근데 여기 어떻게 한다? 쭉 가면서 어떻게 한다? 인디언들 다 불쌍해지고 다 먹는 거야. 미국 역사는요. 인디안의 말살 역사죠. 어떻게 보면. 인디안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보호구역에 가둡니다. 보호구역이라고 하니까 되게 막 안전한 곳인 것 같죠. 거기는 사냥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는 곳이야. 거기를 이름을 그냥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인디언이면 어떻게 할까요? 원래 다 우리 땅이었는데 농사도 잘 되고 사냥 잘 된 땅이 다 우리 땅인데 이놈들이 백인들이 와서 총 쏘고 보호구역에 가둬. 그럼 굶어 죽는 수밖에 없어. 어떡할래? 너 같으면 거기서 그냥 굶어 죽겠니? 아니지. 어떡할까? 나와서 싸우겠지. 어떡할까? 다 죽입니다. 그래서 또 이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대륙 횡단열차 만들어. 그리고 얘들 산업혁명 일어났겠지. 어떡할까요? 식민지 개척해야 돼.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 여기 나오지. 형님들 구역이 나오는 거 아니야. 처음 맞겠지. 여기 뭐 마동석도 있고 뭐 이런 데가 맞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좀 멀지만 이쪽으로 오는 거지. 여기 근데 너무 큰 바다가 있지. 태평양에. 전 세계 육지를 다 모아서 빠뜨리면 빠질 정도로 큰 바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이때는 뭐야? 핵 잠수함 아니까 뭐라고? 토마스와 친구들 증기선이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뭐가 필요해? 오다 보니까 지도를 여기 오다 보니까 괜찮은 섬이 내 쪽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 뭐야? 일본. 만난 거지. 그래서 뭐라 했어? 하이 쪽발이 오픈 더 도어 막 이랬단 말이야. 일본이 어떻게 해? 뭐 생각해볼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 1853년에 왔다가 54년 일본이 문을 열었어. 일본도 강제로 개항을 당한 거야. 그리고 일본도 개항을 당했고 1854년에 외우는 거 아니야? 개항을 당했고 일본도 뭐야? 근대화를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일본은 중화사상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한 방에 다 받아들이자. 이게 뭐라고요?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은요. 정신과 기술 중에서 뭐만 받아들이면 정신을 받아들이면 기술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했어. 이게 우리나라 무슨 계화파에게 급진 개화파에게 영향을 끼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화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와도 다음은 우리고 이렇게 와도 다음은 우리 차례니까 결국 우리도 문을 열죠. 당하죠. 누구한테? 일본에 당하잖아. 그게 이제 강화도 조약인 거고
우리도 어때요? 근대화를 하는데 일본은 청나라 가서 이거 배우는 거고 일본 가서 이거 배우는 거죠. 개와 파인 건 같지만 흥선대원군과 뭐 이항로 같이 위정척사파가 아니야. 개와 파인 건 맞지만 개와의 속도와 방법에서 생각이 다른 거지. 그래서 이게 충돌한다고. 이 충돌하는 사건 이게 뭘까? 시험에 잘 나오지. 무조건 외웁니다. 뭘까요? 갑신정변. 이걸 오답으로 이모군란 그럼 바보 되는 거 아세요? 이모군란은요. 위정척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개와 사상의 싸움입니다. 문 닫자는 위정척사와 우두머리가 누구야? 흥선대원군이죠. 문 열자는 뭐야? 개와 사상. 당시까지만 해도 두목이 누구야? 민실파야. 이 두 세력의 싸움이 뭐라고요? 이모군란이냐면 이건 개화파 안에서 이제 민신은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빌붙으면서 온건 쪽으로 가는 거잖아. 김옥균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일본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한다? 급진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두 세력이 충돌이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빠르게 정리했고요. 자, 첫 번째 주제 19세기 후반의 세계. 한마디로 뭐라고요? 제국지. 개념 볼게요. 책 보고. 자, 원료 공급지에서 중요한 단어 뭐? 원료. 그 다음에 상품 시장에서 중요한 단어 뭐? 시장. 인여자본이 투자에서 뭐? 투자. 세 가지만, 세 글자만 동그라미, 세 단어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뭐를 만들자? 식민지. 등장 배경, 정치적. 중요하지 않아. 경제적이 제일 중요해. 산업혁명 위에 독점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식민지가 필요했고 사상적으로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사회 진화론. 센 놈이 약한 놈이 중요한 게 다 있나요? 밑에 볼게요. 유럽인들은 신체적 자질뿐 아니라 지적, 도덕적 자질에서 다른 인종보다 훨씬 뛰어나다. 일단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농구 좋아하는 사람 알겠지만 농구의 신은 누구야? 마이클 조던 형이지. 격투기도 마찬가지 않나? 백인 중에 격투기 잘하는 사람이 많아. 흑인 중에 많아. 1등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흑인 아니에요? 자, 메이저리그 보세요. 야구 잘하고 뭐 다 흑인 아니야? 잘 생각해봐. 백인들이 잘하는 종목은 정해져 있다. 첫 번째, 수영. 두 번째, 테니스. 수영, 테니스, 아이스하키 이런 건요. 흑인들이 할 수가 없어. 왠지 알아요? 수영, 테니스, 골프 마찬가지.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이거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고요. 돈이 많이 드는 종목들이에요. 아프리카 애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축구. 뭐 필요하니? 농구. 흑인들이 어때요? 축구, 농구 이런 건 어때요?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지. 제일 필요 없는 거 뭔지 알아? 마라톤. 맨발로도 뛰잖아, 그 형들은. 잘 생각해보니까. 그건 특별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거야. 근데 테니스는요, 힘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뭐, 윌리엄스 자매 있는데 걔네들은 미국 사람이잖아. 골프 타이거 우즈 형, 미국 사람이잖아. 아빠가 어릴 때부터 골프 기계를 키운 거 아니야. 그게 경제적, 사회적 기계 받쳐주니까 가능한 거지. 완전 아프리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피지컬로만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지. 헛소리입니다, 제가 보기에. 유럽인들 오늘날 문화 진보를 이끈 능력과 힘은 야만인들과 만났을 때 그들을 정복할 수 있게 하였다. 자신들의 수를 늘었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유럽 아니면 다 야만이에요. 뭐 이런 폭력적인 사고가 다 있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이런 사고가 당신은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사회 진화론이고. 이게 무한 제국주의의 사상적 기반인데. 하나만 더 할게요. 자꾸 이렇게 말하면 넌 왜 자꾸 세계사를 하냐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온다고. 사회 진화론도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언제? 1890년대 무렵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애국계몽운동이야. 외워야 돼. 위정척사는 뭘로 간다고요? 항일 의병 가는 거고요. 애국계몽운동으로 가는 게 뭐라고요? 사회 진화론이야. 그러니까 애국계몽운동 사회 진화론 대표적인 끝판왕이 뭐야? 1907년에 신민회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1907년 신민회는 뭐야? 센 놈이 약한 놈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 진화론을 사상적 기반을 사람들이 하는 거야.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어때요? 애국계몽운동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했잖아. 실패하고 나니까 일본이 더 힘세지. 우리가 더 약하지. 어떻게? 힘센 일본이 약한 조선을 지배하는 건 이상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무슨 파가 나올 수밖에 없어. 친일파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기했잖아. 신민의 두목이 누구야? 윤치호야. 근데 신민의 공부할 때 우리 윤치호를 안 배워. 회장님인데도 안 배워. 부회장 안창호부터 배워. 왜? 회장은 회장이라고 부르지 못해. 무슨 홍길동이냐? 호보 호영을 못하는. 왜? 회장님이 무슨 파가 되니까? 친일파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사회진화론도 여러분 그래서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제국주의 열강의 식량 아프리카 외우다 걸리면 혼납니다. 손대지 마, 볼펜도 대지 마, 샤프도 대지 마. 아시아 꺼져, 하지 마. 태평양 여러 섬 절대 쳐다보지 마. 뭐 그런 건 있겠다. 나 여기 합격하면 여기 놀러 가야지. 뭐 이런 거는 밑줄하고 별표하고 여기 갈 거야. 뭐 그런 건 괜찮아. 근데 절대로 보지 마. 자, 밑에 그림 봐봐. 이게 제국주의 풍자화야.
차이나라는 맛있는 피자가 있어. 어떻게 애들이 칼 들고 막 잘라 먹고 있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뭐 이런 애들이. 제국주의 풍자예요. 이 세실 로즈라는 놈인데 얘가 왼발 딛고 있는 게 아프리카 카이로, 이집트 속 카이로고요. 오른발 딛고 있는 게 남아프리카고. 영국이 무슨 정책 보여주는 거야? 종단 정책 보여주는 겁니다. 가랑이 찢어지겠대, 나쁜 놈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 제일 슬프지 않나요? 아프리카 사람을 기계에 놓고 있어요. 돌려서 뭐가 나오고 있어? 돈이 나오고 있어. 더 슬픈 건 뒤에서 신부님께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아주 적절한 그림입니다. 이게 가장 적절한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아시아 각국, 인도 꺼져, 베트남 꺼져. 판보 이쪽 알게 뭐야. 우리는 베트남 아는 게 쌀국수밖에 없어. 몰라. 타이 꺼져. 타이가 태국이잖아요. 타이만 유일하게 뭐야? 독립 유지하는 나라죠. 예. 오스만 제국 꺼져. 외우는 거 아니야? 자, 그나마 우리 역사와 관련된 거 뭐야? 1901번. 중국은 무슨 전쟁? 아편 전쟁. 외우는 거 아니고 무슨 운동 외우는 거야? 양문. 난징 조약다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뭘 외워야 돼? 양문운동을 외우는 겁니다. 변법자강운동 꺼져. 양문운동 실패로 끝난 다음에 변법자강운동 하는 거야.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서태후 아줌마 같은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로 끝나. 중요하지 않아. 양문운동 하나만 외우세요. 뭐? 중체서요. 더 중요한 건 뭐야? 우리 역사와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무슨 계파에 영향을 끼쳤다? 온건 계파에게. 일본은 뭐라고요? 미국의 포함외교. 포함외교가 뭐야? 함대에다가 대포 싣고 와서 겁주고 문 열게 하는 게 포함외교야. 원래 왕따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법 아니야? 쪽팔이들이 미국에 되게 당하고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사건이야? 운요 사건이에요. 미일 화친조약으로 개방합니다. 메이지 유신 중요합니다. 문명 개화론 외우셔야 됩니다. 정치, 경제, 법제, 과학, 기술, 서양의 제도를 다 봐야 됩니다.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 수립하고요. 군비 증강하고 대외 침략. 그래서 조선에 대한 침략 정책을 추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 나왔어. 외워야 돼. 정한론. 정한론은 말 그대로 뭐야? 한반도를 뭐 하겠다? 정벌하겠다는 게 바로 정한론입니다. 자, 양문운동 읽어보시면 됩니다. 문명개화론 읽어보세요. 사료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오른쪽 날개 밑에는 정한론이 있고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서계 접수. 서계. 요거 알아야 됩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우리나라에 읽어볼게요. 대마도 스시마에서 보낸 서계에는 일본을 황조, 일본 왕을 황상, 일왕의 명령을 칙, 원래 황제의 명령을 칙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용어를 그래서 마치 일본이 조선의 상국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가진 문서를 가지고 와주고 뭐 한다고요? 외교관계를 맺자는 거야. 더욱이 종래 대마도에는 울리는 서계는 반드시 조선정부가 정비를 위해 주재해서 보낸 도장인 도서를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협의도 없이 일본에서 새로 만든 도장이 찍혀있는 거야. 이건 한마디로 뭐야? 기존의 외교관계를 완전히 없애고 새롭게 하자는 거지. 일본 입장에서 뭐냐면 특히 말해 일본은 그전까지는 뭐야? 막부 체제잖아. 막부의 우두머리는 뭐야? 천황이 아니라 뭐라고요? 쇼군, 장군이었다고. 근데 이제 쇼군이 아니라 뭐야? 천황이 실권을 장악하게 됐다. 이러면서 어때요? 완전히 어때요? 격이 다른. 그러니까 쇼군은 장군이니까 우리 조선은 왕이니까 자기가 어때요? 어느 정도 아래 입장에서 혹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외교를 맺자고 했다면 이제 천황이라고 하면서 우리 조선을 아래로 보는 거지. 그럼 우리 조선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기자 그런 거 뭐라고요? 스팸 처리해버린 거야. 이게 서계 접수 거부라는 거야. 그러면 이 서계 접수 거부와 정한론은 일본이 무슨 유신 이후에 나오는 거야. 메이지 유신 이후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강화도장 맺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정한론 대두와 서계 접수 거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1868년 이후에 강화도조약 이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됐고요.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우린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누굴 만난다? 흥선대원군을 만나게 됩니다. 자, 높아시면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근대 특징 외워야 안 해야 돼? 외워야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외우셔야 되지. 여기 언제 나오지? 지금 나오는 게 아니야. 언제 나와? 민족문화 수호 운동할 때. 민족문화 수호 운동할 때 뭐 할 때? 일본의 식민사학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할 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첫 번째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주의에 대해서 외워야 돼? 제국주의. 제국주의의 경제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만들면 뭐 하려고 하는지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1차 대전으로 간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일본이 개항을 당했고 그리고 뭐야? 근대화 운동을 하는 과정 이거 어떤 성격인지 외우셔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 갑신정변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외워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합시다.